어서 오세요. 세상인의 성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문성입니다. 이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 24시간이죠. 뭐 사람에 따라서 1시간을 더 받거나 또 밉다고 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이제 24시간인데 그 시간을 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평생을 살펴보면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단연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밥 먹고 스마트폰 쓰고 그리고 어딘가로 이동하고 네. 또 화장실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심지어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네. 물건 잃어버려가지고 찾느라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쓴다 그래요. 네. 저는 여기서 네. 스마트폰이 다 잠시 갈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스마트폰 보면서 물건도 찾고 스마트폰 보면서 자고 스마트폰 보면서 화장실도 가고. 스마트폰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감정 중에 네. 이게 화도 내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시간 여기에 쓰는 시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웃는데 스님 네. 우리가 일평생 얼마를 쓸 것 같습니까? 글쎄요. 네. 그래도 일평생이면 네. 그래도 몇 시간은 되지 않을까요? 몇 시간요? 네. 저는 솔직히 내가 웃는 시간을 계산한다. 몇 시간이 아니고 참 저는- 몇 달은 되지 않을까요? 저 사실 연 단위로 가야지 않을까. 네.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심리적으로는 매일 웃는데 뭐 이거를 시간으로 나왔으면 길지 않을까 했는데 네. 이게 네. 채 20일이 저는 이제 솔직히 이게 20년은 과하더라도 네. 20일이 채 안 된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성진 스님을 보면은 20달은 좋게 넘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솔직히 아니군요. 연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연 단위로 계산했는데 네. 이 너무 이 부족한 웃음.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웃음에 대한 이야기로 세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SNS를 하신다면 과연 어떤 내용을 올리실까라는 재미있는 상상으로 시작한 부처님의 계정이죠. 가상 계정, 붓다의 SNS. 네. 이번 주에도 어떤 재미난 새 게시물이 올라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게시물입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거 한쪽은 눈사람이고. 네, 스님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딱 원형으로 가면 다 저하고 이제 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네. 저도 자세히 보면 약간 곡진대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원형이 되면은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리고 옆에 이렇게 이게 앵글이 뭘까요? 이렇게 보고 있는 해태인가요? 네, 조각품인 네. 것 같은데. SNS에 네. 이 웃는 눈사람과 조각상의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난 다음에 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최고의 자산 가운데 하나는 웃음일지도 모릅니다. 웃으면 힘든 일도 견딜 만한 일이 되고 웃으면 미운 사람도 덜 밉고 막막한 와중에도 희망을 갖게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도사는 갓난아기의 방그레, 방그레? 젊은이의 빙그레, 빙그레. 늙은이의 벙그레, 전국 방방곡곡 미소 운동을 펼치자고 했을 텐데요. 스스로도 많이 웃고 주위 사람들도 많이 웃게 해 주십시오. 큰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네.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그러고 보니까 갓난아기는 방그레, 젊은이는 그러니까요. 빙그레, 늙은이는
번글에 이렇게 웃었어요? 아, 이게 사실은 저도 좀 다 빙그레라고 생각했었는데. 스님들은 어떻게 웃죠? 승그레. 저는 네. 다른 걸로 갔는데. 아, 스님 뭔가요? 아닙니다. 신조어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스님께서 옷을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 세상인 가족 여러분들 자주 웃으시나요? 많이 웃고 사시나요? 오늘은 얼마나 많이 웃고 사셨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 불교에도 스님 무제칠시라는 그렇죠. 7가지 재물이 없어도 보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우리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화한시죠. 화한시.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네. 이렇게 웃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 우리 스님은 매일매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니 뭐 이제 저도 네. 안 그럴 때가 있는데, 안 그럴 때 있으세요? 있죠.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래도 웃을 수 있게끔 부처님이 네. 많은 말씀을 사실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뭔가가 좀 내가 다 해내기 어렵다 그러면 연이 아니구나. 네. 뭐 연이 아닌데 어찌게? 이거는 인연이 아니었어. 아니 뭐 연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뭐 어떤 일이 네. 크다고 생각할 때도 네. 이게 깨달아서 보면은 뭐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먼지 하나 비교 안 된다는 말씀도 생각하면은 뭐 아이고 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큰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감사하죠. 네.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신께서 하신 말씀처럼 네. 웃으면서 그래도 좀 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저는 감사한 편입니다. 참 복이 많아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스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불평이 좀 있더라도요. 사는 게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도 우리 세상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일부러 한번 화한시를 자기 자신한테 먼저 한번 이렇게 행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네. 우리 부처님께서 올려주신 네. 게시글에 예.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래도 주제가 웃음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제가 댓글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KINA1220님께서요. 네. 자, 웃음만큼 빠르게 효과를 가져오는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즐거워지더라는 말처럼 웃음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특효약이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좋게 하는데도 웃음보다 더한 약은 없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인사하는 한마디에 하루가 즐거웠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웃음 하나가 반짝하고 빛을 내는 순간 상대방과 나의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지죠. 누군가의 하루를 반짝이게 하고 싶다면 한방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 네. 야,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그냥 그 외국이 처음 나가면 네, 네.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탈 때 보면 네. 정말 처음 보는 분인데 왜 날 보고 웃나? 왜 불장가? 뭐 이런 생각을 불쌍가. 하는 이 경험이 있는데 일단 뭐 그냥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이죠, 그죠? 근데 기분이 확실히 좋아요. 맞아요. 네. 그냥 괜히 이렇게 처음 보는데도 날씨 얘기하면서 그죠? 그럼요. 그냥 시덥잖은 말 같은데 그 속에서 나 당신이랑 지금 이런 네. 것들을 주고받고 싶어. 네, 거리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마음을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죠, 스님께서 또 하나. 전하시죠. 데일리 라이터 키임님께서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세상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웃음을 가지고 싶어요. 나의 웃음으로 상대방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래서인지 요즘은 부처님의 인자하신 미소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웃음에서 네.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 이게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부처님들이 네. 사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고 팍팍하고 힘들 때 가끔 이렇게 법당에 가시잖아요. 네, 그죠?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핸드폰에 부처님 사진 그리고 좀 존경하는 스님 사진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고 아, 한 그래요? 번씩 거기를 들여다보고 네. 그렇죠 스님, 그렇죠 네. 부처님 이러고 그- 웃으시더라고요. 사진을 저장. 아니 그런 분도 하시니까요. 제가 봤어요. 제 예. 주위에는 아직 제가 아직 끝까지는 못 사진은 가서 아니고. 거기까지는 못 가서. 네. 근데 진짜 정말 뭐 원사 스님이라든지 어른 스님의 그 사진만 봐도 어쩔 때는 진짜 미소가 나올 때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힘이 되고 의지가 아이, 되는 그럼요. 거죠.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죠. 네. 네. 자, 이렇게 붓다 SNS에 매주 주제에 맞는 새 게시물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깨톡이라고 그러죠. 네네. 깨톡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 채팅방 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진 은성 스님의 세상인으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 또 부처님께서 올리신 질문, 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줄 수도 있으시니까요. 세상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트렌드를 읽는 빅데이터, 빅아이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제 웃음이잖아요. 네. 과연 저도 궁금합니다. 웃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우리 세상인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지 그 연관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짜자잔. 네. 바로 이러한 단어들이 어허, 우리 세상인 가족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근데 단어들이군요. 저 한자짜리 집 독보적으로 집. 위에서 보이는 집. 네, 집은 도대체 웃음과 네. 이게 뭐죠? 네, 이 집이라는 네. 단어 이게 우리가 가족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네.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또 이렇게 고향처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가는 곳이 집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집에 들어왔을 때 좀 네. 웃을 일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에 우리 세상의 가족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웃을 일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어허.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웃음이 넘쳐나는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연상을 한다. 그러니까요. 뭐 톨스토이가 쓴 그 안나 까레리나의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네. 모든 행복한 가정은 네. 서로 닮아 있고 오. 또 불행한 가정은 또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이 서로 닮아 있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웃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는 그치. 그런 예. 집을 만들어가는 것. 즐겁다고 행복하다는 거에 웃음이 빠지니까 막 길지나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아파트니까 네, 네. 옆집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네. 지나가다 보면은 그 집에서 웃는 소리가 이렇게 네. 들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족이 또 많으면 크게 들리는데. 맞아요. 평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그렇죠. 수박 먹으면서 막.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네. 그래서 이 톨스토이도 이제 그런 부분을 상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근데 네. 요즘에는 뭐 다 집에 들어오면 각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같이 앉아 있어도 전부 다 각자 핸드폰 보고 있지 않나요? 요즘은 웃음을 핸드폰이 웃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답글을 보내고 저도 요즘 네. 이게 이제 강박이 됐나 벌써 이렇게 그 웃는 표정을 아, 네, 네. 내가 왜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습관적으로. 이제 이게 그 상대방한테 제가 잘 읽었습니다. 굉장히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 굉장히 긍정적 생각 좋습니다. 아, 이 감정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하긴 되는데 네. 직접 보고 웃는 게 훨씬 좋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눈물은 뭘까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저 붉게 움직이는 저 눈물. 글씨도 굉장히 큰데요. 울고 웃는 것. 네. 사실은 이게 감정이
웃기만 해도 약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울기만 해도 문제가 크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실 이제 아이들이 이 감정선을 정말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솔직하죠. 네, 그렇죠. 뭐라고 말하지만 울고 또 바로 뒤에 가서 먹을 거 주면 바로 웃고. 아니 사실은 이제 그 변하는데 시간차도 없고 뭐 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하하 어른이 되면은 양쪽 다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웃는 거? 표현하는 게 어렵죠. 점점 갈수록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성을 태어나면 3번 울어야 되잖아요. 아 이걸 그놈의 도대체 3번. 너무 궁금해요.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 누가 3번 울으라고 했나? 스님은 다 쓰셨어요? 아유 진작에 났었죠. 그래요. 진작에 났었는데 네. 출가하니까 야 출가는 웃는 거 우는 거 이 선 자체가 또 이렇게 지워야 되는 처음에 뭔가 내가 웃는 것도 좀 이상하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는 것도 좀 뭔가 내가 좀 이렇게 그 스님으로서의 스님답지 못한 것 같고 예. 그런데 그 한때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주목받았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잖아요, 스님. 뭡니까?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아, 그 영화를 보면 예. 그 영화에 다양한 인간들의 감정들이 네. 우리 뇌 속에 살고 있는 감정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예. 기쁨이가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감정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렇지만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 슬픔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짜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슬픔이의 역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슬플 때가 있어야 웃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또 웃음이 좀 이렇게 즐거우려면 좀 약간 또 슬픔도 좀 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뭐 저는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히 이제 표현하는 감정, 화 말고 네. 웃거나 또 눈물을 흘려줄 수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것은 저는 뭐 너무나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렷이 알면서 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사실은 먼저 배우려고 한다면 저는 웃음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네. 우리 세상인 여러분들에게 네. 바로 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오늘 이제 우리 은성 스님께서 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세상인을 통해서 이분을 만나 뵈면은 그냥 웃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웃음을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웃게 해주실 분 세상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주인공, 세상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드라망. 오늘의 주인공은 네. 17년째. 이게 뭐 연수로 계산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17년째 웃음을 전하고 계시는 웃음 치료사이십니다.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에서 지금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고 계시는 이임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네. 웃음 치료사라는 네. 그 말씀이 딱 맞네요. 딱 뵈니까 자, 그랬죠. 알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으면 여러분이 벌써 웃고 있으실 거예요. 네, 아니, 오늘은 만면의 뭐- 웃음이 아니요, 그렇죠. 두 손님의 웃음 보조개가 너무 예쁘세요. 제가 본 보조개 중에 이렇게 예쁜 보조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스님이 돼서 보조개 칭찬은 정말 기억에 제 기억에 보조개 칭찬은 아직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스님과 제가 네, 아주- 보조개가 있었네요. 네. 그러고 그러니까 잊고 살았습니다. 예, 참. 네.
뭐 웃음 치료. 웃음 치료사로 아까 17년이라고는 하셨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치료사로서 활동하신 것이고 네. 웃음을 이렇게 전하시게 된 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하게 네. 되신 건가요? 정말 웃음 치료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나 생소했던 거예요. 그렇죠. 17년 전이면 예, 뭐 무슨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나 모두가 의아해할 무렵 저는 이제 2002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아, 예. 웃음을 잃어버리고 나니 3년간 치료받으면서 왜 환자들은 웃지 않을까? 그냥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웃지 않을까? 아파서? 그럼 아파서 웃지 않는다면 네. 웃어보면 안 될까? 뭐 엉뚱한 상상력과 함께 질문을 던졌는데 네네. 한번 웃게 만들어보자라는 그냥 확신을 가졌어요. 어. 그래서 환자를 바로 웃게 한 게 아니라 네. 의과대학 학생부터 가정의학과라는 곳이 제가 이제 의과대학 학생과 65세 과장님까지 다 함께 앉아서 네. 공부하는 그 시간에 네네. 제게 20분의 시간을 주셨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시간이에요. 아니 사실은 이 개념이 없을 때인데. 예, 개념이 없을 텐데 그래도 그분들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1년간 매주 목요일마다 네. 건강을 정진시키는 웃음 치료라는 제목으로 웃음 치료를 했는데 네. 의외로 네. 야 이상하다 임승환 의사 처음부터 웃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잘 웃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짧게 웃었는데도 짜증이 안 난대요. 아. 그래서 결론은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웃음이라면 네. 환자는 당연히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유방암 센터에 전화를 했죠. 아. 그래서 마침 이제 유방암 환자 웃음 치료를 하게 되었고 네. 저도 그 웃음 치료를 하면서 교통사고 후유증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가르친다는 목적을 가면 자기는 이제 빠져버리잖아요. 예예. 대부분 이제 지도자가 지도자도 나 좋은 일을 가르치면 스스로도 동시에 좋아야 되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예. 이제 암 환자들 웃음 치료를 하면서 네. 왜 이렇게 더운 날, 네. 이렇게 추운 날 그 웃음이 뭐라고 네. 이렇게 오실까? 한 번 오신 분들은 절대적인 무슨 웃음 종교에 빠진 것처럼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또 무서워졌어요,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네. 떠나질 않아서 그래서 매년 12월 마지막 웃음 교실 네. 52주 중에 마지막 주에 설문지를 해요. 네. 왜 오느냐고 물었더니 네. 잠을 뭐래요? 잠을 잘 잔다. 잠을 잘 잔다. 잠을 잘 잔다. 웃음이 뭐길래 잠을 잘 자게 만들까가 또 궁금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호. 그래서 오. 웃음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으로 16회기 주 2회 네. 8주군요. 웃음 네. 치료를 했더니 세로토닌 레벨이 올라가고 어허. 그 세로토닌이 바로 밤에 잠을 오게 만드는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실제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약간 의학적으로도 예.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되는 거군요. 이것으로 논문까지 쓰셨다고요. 예, 저는 정말 웃음 때문에 팔자가 바뀌었다. 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웃었더니 네. 공부도 하게 되었고 네. 공부를 했더니 음. 뭐 교수라는 이제 직업을 갖게 되었고 예, 웃음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예. 우리 간호사분들을 이제 지도해 주시고 계신데 그럼 주로 이렇게 웃음 치료의 어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환자분들이신가요? 병원에 근무할 땐 네. 뭐 호스피스 환자분들 아, 그야말로 네네. 이제 햇빛을 볼 시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네. 웃음을 웃지 않을 것 같은 그분들에게 웃음을 추억을 만들어주는 사랑은 첫사랑을 기억하지만 네. 죽음 가족은 죽음 임종 직전에 마지막 네, 모습을 기억한다는 걸 저는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하. 그렇죠. 스님들도 그건 잘 알아요. 예, 마지막 그 네. 웃는 모습을 보고 나면 가족들은 너무 평안해요. 예, 예. 그래서 그 웃음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호스피스 웃음 치료를 했고요. 암 환자 웃음 치료는 사실 제 17년간의 웃음 중에 암 환자가 가장 많은 환자군이었고요. 유방암 환자, 갑상선 환자뿐만 아니라 저는 파킨슨 환자 웃음 치료도 제가 제일 잘한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파킨슨도요. 예. 근데 이 질병에서도 예. 웃음은 다 전달이 되나요?
예, 제 이제 파킨슨은 도파민의 부족으로 네. 웃음을 유발하는 신경 호르몬이 부족이 도파민 환자고요. 결국은 도파민이 부족하면 모든 근육들이 힘을 못 써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뇌가 하는 일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 네.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다 뇌에 전달을 하는데 이 작업이 안 되는 파킨슨 환자분들은 죽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냥 저를 만나러 오면서도 그냥 죽어야지 죽고 싶어 이러는데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입꼬리를 올려주고 네. 부처님의 미소. 저는 그걸 생각하고 항상 입꼬리를 올리는 보조개 근육을 올려요. 네. 리조리우스 머슬이라는 이 근육이 올라가면 무슨 근육이라고요? 아, 이걸 리조리우스 이렇게까지 머슬. 보조개를 이렇게까지 예, 이 근육이 네. 감정을 만들어내는 근육이에요. 네. 그래서 요 근육이요. 요 예, 근육. 성형수술 잘못하고 나면 네. 평생 짜증이 납니다. 아, 네. 절대로 보조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네. 이쁘다 생각하고 우후 한번 웃어주실래요? 두 분 시작 우후 아니 스님 네. 우후 이게 아니라 네. 입을 딱 꼬리를 올려서 네. 이 입꼬리를 입꼬리 구각이 예. 제대로 좀 제대로 해보세요.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네.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지게. 스님 예. 우후 우후. 아니요 이렇게요. 이렇게 아니, 더 해야 되나요? 손으로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 이거를 이렇게 우후 이렇게 예 네. 잡고 있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시면 우후 여기를 끄집어 아, 올리는 예. 느낌이에요. 아 이게 머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잘 그게 잘 안 못해봤는데 되시는구나. 죄송해요. 이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네, 이게 낯선 행위입니다. 이게. 낯선 행위군요. 이 손짓이 굉장히 저한테 낯선 손짓입니다. 네. 몰랐습니다. 이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네. 이렇게까지 이게 후후 이렇게 예, 우리가 예쁜 애를 어디 꼬집어 두고 아, 싶으세요? 여기 볼. 볼이죠. 아, 근데 맞아요.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근육이 맞네. 볼은 꼬집죠. 맞아요. 예. 어릴 때 많이 꼬집혀 보셨잖아요. 진짜 귀여울 네, 때 많이 네, 꼬집혀봤습니다. 맞아요. 그게 감정이에요. 아 이유가 있구나. 예. 아니 특히 어르신들 파킨슨병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이제 저도 이렇게 어른 스님 모시고 살지만 네. 이 연세가 드시면 네. 그 마음이 어떠냐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삶이 확 바뀌거든요. 그렇죠. 예. 그 기분을 바꾸는 작업이 음, 이 꼬리를 올려주고 네. 어깨를 딱 세우면 달라져요. 그게 연관성이 아. 굉장히 깊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결국 몸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리고 우리 스님 두 분이 입으시니까 장삼. 장삼도 네. 장삼을 입었을 때와 그야말로 쫄바지를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러닝을 딱 입었다 생각하면 런닝이 불편하죠. 예. 상상이 쫄바지 불편합니다. 이게 오늘 편합니다. 굳이 상상하고 싶지 아주 편합니다. 예, 이게. 그런 것처럼 아, 예. 예, 얼굴 표정이 네. 우리 마음을 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 표정 근육을 바꿔주는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웃는 거를 이렇게 배워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참 그냥 슬픈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돈 주고 그것도 돈 주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서 그렇나요? 근데 그건 뭐 우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가 태어날 때 우는 거는. 그러면 밥 달라고 그는 아, 그렇죠. 말을 배우기 전에 네. 자기 표현이잖아요. 우는 것도.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지 자기 표현을 할 수 그 생각, 있으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웃어요 그냥. 그 기분 좋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어른은 만족하는구나. 근데 100일이 지나면 네. 감정이 들어있는 진짜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게 사람됨을 나타내는 그 시간이 100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이 진짜 이제는 네. 뭔가 소통이 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인지를 하는 데서 나오는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예. 웃음을 웃어야 이제 세상을 인지하고 예. 온전한 자아가 이제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진짜 그것으로 맞는데요. 자신이 예, 계절의 웃음 레벨에서 네. 소아과 의사였고 실제 아이들의 웃음만 딱 연구하신 뭐 진짜 근거가 있는 네. 네. 100일이 되었을 때 사회적 웃음, 저 감정이 네. 들어있는 진짜 웃음,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웃음이에요. 그 이전의 웃음, 우리가 베넷 웃음, 옹알이,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이런 예. 웃음 치료가 예.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도 먼저 언제부터 예. 정확하게는 우리는 뭐 교수님께서 2002년 예, 2005년. 외국에서 이미 있었던 건가요? 예, 예,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웃음 치료 네. 간호사를 둘 만큼, 웃음 치료사를 둘 만큼 네. 웃음 치료를
하고 있었고요. 노만커전저에 강직성 척수염을 앓았던 그 어떤 의사가 이미 웃음이 효과가 있다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웃음보를 발견했고요. 예, 웃음보? 웃음보가 MRI 지금은 MRI CT를 통해서도 웃음보가 좌측 전두엽 A10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내 피질에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뇌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육을 사용해서 우리 몸의 움직임으로도 네. 웃음보를 자극할 수 있다는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웃음보를 자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동작이나 이런 예.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겠네요. 예, 저는 이제 하도 어르신들이 웃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말씀하셨듯이 남성분들이 전혀 웃지 않아요. 정말 체면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웃음보가 저는 이제 그냥 심각하게 네. 웃지 않았기 때문에 네. 웃음보가 눈을 감아버렸구나. 사회적 체면이죠. 예, 사회적 체면. 그래서 가면을 벗기고 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웃음, 네. 해맑은 웃음. 나이 50이 지나면 대한민국 남자에게 절대로 붙일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해맑은 웃음을 웃지 못하고요. 천진난만한 웃음, 네. 즉 유머를 하지 못해요. 그 유머라는 것이 야한 유머가 아니라 네. 그냥 진짜 유치한 웃음에 까르르 웃어주는 그런 남자분을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스님을 보면서 네. 유머가 너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웃음 치료를 여기 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아직 이걸 못하겠어요. 이 꼬리를 못 올리는. 아직 이걸 올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아직 아직 이제 이 꼬리를 못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찰에서도 이렇게 웃음 치료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예. 절에 네. 주지 스님께서 네. 이제 강의를 맡기셨어요. 주지 스님. 예. 주지 스님. 아니 스님. 이렇게 불교 대학 학생들이 이런 불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거지상으로 불교 공부를 해봤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딱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냥 저 상을 말씀대로 확 뒤집어놔라. 아하. 그게 저를 부른 이유래요. 그래서 이제 상상력과 함께 동물 웃음을 만든 거예요. 아, 동물 웃음. 예, 안 웃는 동물인데 교수님이 웃음을 만드신 거예요? 진짜 웃는 거야, 동물이. 진짜요.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모를 뿐이지 네. 동물도 많이 웃어요. 가장 잘 웃는 지금까지 네. 기록된 거에 의하면 네. 새양지. 태어난 지 2개월 된 새양지가 가장 잘 웃는데요. 그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 데시벨로 체크해 보았더니 네네. 두 달 된 생쥐는 까르륵 웃는데 늙은 쥐는 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대단하다. 아니 새양지가 난 이 연구하신 분들이 더 대단하다. 예, 소리는 우리가 들리지 않는 데시벨 아주 아. 적은 소리도 들을 만큼 반복적으로. 예, 정말 너무 많이 웃는데요. 까르륵. 까르륵. 우리가 동물들은 네. 내 기분에 따라서 제가 본 바로는 네. 기분이 좋으면 네. 새가 노래하는 것 같고 기분이 그럴 때는 새가 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참새는 hen경막이 없이 성대만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요. 네. 아, 하긴 새들은 이렇게 예. 여기가 그냥 예, 성대를 가지고 막 떨고 주머니처럼 하면서 예. 소리가 웃는 나니까. 거죠. 네. 아, 예, 웃는 거. 예, 개구리는 hen경막도 없고 성대도 없지만 이렇게 부풀려서 그것도 구애를 하면서 맞아요. 개굴 막 너무 노래하는 거예요. 그들은 노래를 하지 울면서 짝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왜 우리는 운다라는 표현을만 쓰지? 그 감정이 그래서 다 웃는다고 생각하면 그 소리가 하모니가 너무 예쁘게 들리는 거예요. 예. 운다고 생각하면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죠. 불쌍해 보이는 거. 예, 그건 그냥 갈수 웃는다고 있는데. 생각하면 귀뚜라미도 우는 게 아니라 저는 귀뚜라미도 짝을 찾아서 노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제 모든 동물들과 자연물들을 이제 들으면서 웃는다고 생각하니 아, 그렇게 또 들으셨군요. 네. 아니 제가 볼 때 스님들 이렇게 웃게 하실 수도 있고 네. 저희 보고 매미처럼 웃게도 만드셨고 네, 이렇게 입꼬리도 올려서 이렇게 하기도 네.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그 강의도 하시고 초청을 많이 하잖아요. 사찰에서 다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해도 예, 야, 이 부류 정말 웃기기 힘들다.
예, 한 부류. 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있으실 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웃겠다고 준비된 사람들 앞에서만 웃음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웃으려고 왔는데. 예,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뭐 제가 조금 더 1%만 오버하면, 제가 조금 더 내려놓으면 모두가 저의 그 좀 부족한 걸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셨는데 못 내려놔요. 스님들도 내려놔서 좀 웃어줘야 되는데 내려놓으면은 또 이렇게 웃음 뒤가 어떨까 싶은 생각 걱정이 많아서 못 웃는 네. 그렇게 못 내려놓는데 스님들보다 웃기기 어려운 예, 분들이 계시다. 부류가 예, 개그맨들이었었어요. 아야, 이 정말 개그맨이요. 예, 개그맨. 개그맨요? 예, 개그맨은 웃음을 주면서 먹고 사는 진짜 직업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딱 웃음 치료 갔는데 15명이 웃음 치료 갔는데 네. 마침 오징어 게임처럼 웃지 않으면 아, 현금 5천만 원을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정말 아무리 웃게 만들어도 눈빛을 피하고요. 네. 입을 꼭 다물고 어. 네가 나를 아무리 찔러도 나는 내 웃음 보는 자극을 받지 않아라는 이제 독한 눈빛을 가졌는데요. 10분, 20분 시간이 갈수록 제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 명이 웃겨 주었지만 웃어 주었지만 네. 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분에게 따졌죠. 도대체 이 게임을 왜 해야 되냐고, 이 웃음을 왜 해야 저도 되냐고.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요즘 시청자들은 네. 남들이 웃을 때 웃는 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남들이 웃어야 될 때 웃지 네. 않는 그 포인트를 보면서 까르르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고통스러워할 때 네. 즐거움을 느끼는 아주 병적인 상태가 아닌가. 저는 좀 기분이 매우 나쁜 웃음 치료였습니다. 이제 그런 그런 일도- 역설적인 예. 감정선에서 오히려 이제 그 웃음을 웃음만큼은 좀 예. 그냥 예, 편하게 돈 없어도 웃어야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요? 예. 네. 그래서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게 네. 제가 강조하는 웃음이에요. 그래서 웃음은 비종교적이고 네. 비억압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진짜 매우 비사업적으로 웃음을 네.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고 지금도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까 스님께서 저랑 잠깐 그 네, 우리 우리 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인데 정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그냥 웃음이에요. 그냥 웃으면 좋은 거예요라고 네. 저는 그러니까 저도 네. 웃음만큼은 이제 조금은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많은 걸 담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예. 그러니까 스님들도 어른 선생님들 배울 때 수행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자기가 부여하지 마라. 수행은 그냥 하는 거지. 예 하는 거지. 그 수행자가 수행하는 거에 막 의미를 막 넣으면은 그게 막 자기 스스로 자의식이나 생각 너무 많이 생기고 안 좋아. 근데 수행을 하는 거야. 하는 것처럼 웃는 것만큼은 그렇죠. 세상에 예 웃는 그게 좀 것만큼은 예. 그냥 편하게 웃고 그래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미술을 보면서 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뭘까? 네. 행복이라면 네. 사람들은 태어난 의미가 행복해지려고 왔으면 맞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 현미경으로 저는 제가 칼로 잘라 본 건 아니지만 네. 지금까지 웃음 치료를 하면서 느낀 건 결론은 행복의 기본 요소가 웃음일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웃음을 많이 웃는 사람이 행복한 거고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고요. 건강한 사람이 많이 웃어요. 사실 그쵸. 사실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런 저기 뭐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는 선사들도 네. 깨달음을 이룬 것을 증명하는 모습들이 유머러스해요. 항상. 그랬군요. 이게 정말 참 희한하죠, 그죠? 어, 근데 그거를 많이 간과하잖아요. 이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깨달음은 굉장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신기루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수님과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네. 따로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웃음을 이제 숙제로 갖고 네. 그래도 이제 교수님을 보내드리기 전에 이제 꼭 이제 또 한번 저희가 마지막으로 예. 우리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에 질문을. 맞는 질문을 오, 예. 일단 드리고 예. 네, 드리고 저희가 또 그 마저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이겁니다. 네. 단순합니다. 단순. 교수님에게 웃음이다. 제게 웃음이란 네. 행복이고 건강이에요. 행복이고 해- 건강. 예, 우리가 웃음의 그 라틴어가 네. 헬렐레예요. 헬레.
헬렐레 웃다 그러죠. 어머나, 헬레. 진짜요? 진짜 예, 헬레에 그렇군요. 파생된 단어가 네. 해피니스, 행복. 아, 그리고 네, 비슷하네요. 건강, 헬스예요. 그 네. H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많이 네. 웃더라는 건 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네. 전에. 그죠? 그래서 이 웃음은 네. 행복한 사람이 많이 웃어요. 네. 그리고 행복한 감정의 결과물이 웃음이에요. 그래서 웃다 보니 행복해지더라. 그리고 많이 웃으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신경 면역학적 이론에 의해서 사실 스트레스가 훅 줍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잠깐 보시다시피 여기 뽀록지가 났는데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예. 웃음을 보시느라 제가 웃음을 너무 보느라 예쁘셔가지고 지금. 네. 제가 무슨 일로 너무 갑작스럽게 웃을 일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서 아, 며칠 안 웃었더니 뽀록지가 나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살짝 오는 거예요. 아, 바로 그래서 이렇게 표가 나버린다. 신경면역학적 그렇죠. 이론에 의해서 실제 많이 웃지 않으면 건강치 않으면 또 웃을 일이 없고요. 그래서 21세기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게 웃음이란 행복이고 건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정말. 사실 이제 행복이라는 그 이제 심리학적 정의가요. 네. 감정적으로 평상시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편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오, 예. 결국 뭐 긍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이라는 게 대표된 웃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오늘 이제 이 세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그 웃음이 주는 시간들을 다 같이 느꼈을 거고 결국 그 웃음이라는 게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웃음을 이렇게 확 들고 오셨고 맞아 저희가 9번 연습을 9번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잘 해서 예, 숙제를 마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 웃음을 가지고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소 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인 가족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많이 웃으셨나요? 많이 웃고 많이 젊어지고 또 많이 건강해지는 것 너무 멀리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서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쉽지만 세상에는 오늘로 이 웃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휴식을 갖습니다. 저희는 더 큰 미소로 더 좋은 날에 웃음꽃 피우는 또 세상인 여러분들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인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